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발표 불안과 관련해서 오랜만에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분들을 만났습니다. 지인분들 만났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발표를 많이 하시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상하게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세요 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알겠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내 영상 못 보겠어요. 그리고, 근데 계속 강의는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늘, 좀 못했다. 또는 아쉽다. 나는 잘 안 된다. 하지만 나는 극복하기 위해 계속 발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우리가 이 발표를 한 자기 영상을 보기 힘들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 발표를 보면 못 보겠어. 안 보고 싶어. 보면 되게 오글거리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내가 내 행동, 내 이런 건 너무 어색해서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표 불안, 발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잘 못 봐요. 이유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발표에 대한 나의 이미지와 실제 영상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를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나의 어떤 이미지가, 예를 들면 발표를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 이미지죠. 이미지에 발표에서의 어떤 단점 그리고 실수들이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떨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얼굴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손발이 떨리고 그 다음에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한 2점 실제로 느껴지는 건 더 크겠지만 실제로 한 10점 또는 느껴지는 게 8점 이렇다고 쳐요. 또는 얼굴이 붉어짐이 한 7점 10점 만점에 예를 들면 수치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발표를 3분을 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영상을 찍어보는 거죠. 찍잖아요. 그러면 실제 영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했는데 사실 조금 더 이제 요즘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좀 상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점과 실수가 있잖아요. 없진 않습니다. 단점과 실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작아요. 이것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신체적 증상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2점, 가슴 두근거림, 느껴지지 않는다, 1점, 손발에 떨림 있긴 있는데 한 4점, 5점,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내 머릿속의 이미지가 3분일 때 예를 들면 1초, 2초 정도 실수를 했다. 근데 내가 이 영상을 직접 보잖아요. 2분 59초 이외에 1, 2초는 되게 작은 부분들, 나머지 2분 이상의 잘한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를 내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봐라, 꼭 찍어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거를 상상만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커지고 본인의 장점이 있거든요. 장점? 이게 이만큼 될 거란 말이에요. 발표에서의 장점, 내가 잘한 부분. 근데 실제로 내 머릿속 이미지는 이게 또 축소돼서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영상을 보면 내 장점이 이 정도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비디오 피드백이라고 해요. 비디오 피드백. 예전에는 이런 어떤 인지행동 치료 중에 어떤 기법인데요. 이 논문을 보면 예전에는 이거를 촬영해서 보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영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너무 쉽잖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핸드폰 하나 세우고 영상을 찍는데요. 그냥 이거를 보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고 내가 이 발표를 한 후에 체크하는 거예요. 떨림은 어땠는지, 내 발표는 어땠는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영상을 보고 이거 기억 안 하고요. 실제로 내가 이걸 보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평가를 하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떨림이 이 실제 영상이 훨씬 더 머릿속의 이미지보다 작다. 이거를 깨는 과정이에요. 이게 왜곡된 생각이라.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 머릿속의 이미지를 이렇게 깨는 과정이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떨림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왜 내 영상을 보기 힘들까? 그거는 나의 어떤 단점과 실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 단점이랑 실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편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비현실적인 기준, 내가 목표로 하는 기준이 매우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늘 잘하고 내가 늘 실수 없고 단점 없는 발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불편한 영상들을 보는 것이 매우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혹시 내 영상을 보기 힘들다면 한번 억지로라도 봐야 되고, 그 억지로 볼 때 이렇게 기록하면서 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깨지는 겁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왜곡되고 증폭되어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왜곡된 이미지를 깨는 것, 왜곡된 이미지를 깨는 것이 거창하게는 치료고요, 단순하게는 노출입니다. 내가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발표 불안에서 한 발음씩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본인의 영상을 찍어서 발표의 순간에, 또는 발표해 놓은 것들이 있다면 꼭 그 영상을 플레이 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요.